군인들을 위한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에서 대한민국 및 국방부 장관 소송 수행 업무했던 장명우 변호사입니다. 군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사전 확인 없이 성비위 신고만으로 분리조치가 진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는 즉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되는 조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이 분리조치 제도가 위법하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장명호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들과 같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만류도 많았죠, 변호사님?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또 분리조치되는 거 아니냐,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니 신고된 거 아니냐, 분리조치는 무조건 사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저희 의뢰인이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분리조치가 먼저 시행된 셈이죠. 이번 사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저희 법무법인 일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장용호 변호사님과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복무 중인 간부였는데요. 의뢰인은 부대 지휘 통제실 내에서 근무 중인 병사신분인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 터치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의미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해당 피해자가 업무 과정에서 크게 실수를 하였었고, 실수를 확인했던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를 크게 나무랐었고, 이후 잘못한 부분을 홀로 수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20초간 쓰다듬었고 가슴 부위를 10초 이상 만지거나 뒤에서 백허그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피해자와의 분리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옆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옆 부대로 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이다 보니 서로 알고 지내는 간부들도 많았고, 그래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추행 사건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부대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차라리 정말로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면 덜 억울하셨을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죗값을 치르는 것이니까요. 처음 그 의뢰인분께서 상담 오셨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고 전역하는 거고 이런 거는 뒷전이셨습니다. 단지 결혼한 분이어서 자신의 배우자가 받게 될 상처, 그리고 아이들이 받게 될 손가락질을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미팅, 군 전문 변호사들과의 심층 회의를 통해 사건 경위를 싹 파악하고 정말 추행이 있었는가부터 추행이 성립되는지까지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직접 조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확인했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첫 번째로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지휘 통제실에 함께 있던 병사 또는 간부는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린 정도의 행동만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 초간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거나 백허그하는 듯한 행위는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20초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인원이 이를 전혀 보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위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사안과도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 간부가 어떻게 다수의 병사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노골적으로, 그것도 장시간 신체 접촉을 반복한다는 건가요? 일반적인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행동이죠. 네, 사실 상담 때 가장 의아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여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기 어려운 행동들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진술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백허그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보면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전부 붙여 앉을 경우 자연스럽게 눕혀지는 형태의 의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근무 시간에 의자에 누워 있었다? 일단 여기부터 말이 되지 않죠. 반대로 엉덩이만 끝에 붙여서 똑바른 자세로 업무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못합니다. 즉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백허그했다고 가정했을 때 똑바로 앉아 있었다면 신체 부위가 닿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있었다면 다른 군 간부가 먼저 업무 태도에 대해 지적했을 겁니다. 결국 진술 자체가 객관적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외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허위 진술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고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발생한 어깨, 손등 터치는 군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또 다른 성적 발언이나 행동도 존재하지 않았고 반복적 노골적 행위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범행인데도 이를 목격한 목격자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또 다른 정황도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 거기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이에 사안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 맡게 되시면서 몇 날 며칠 야근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변호사님? 근데 사실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긴 해서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장 변호사님의 끈질김 덕분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고 의뢰인도 억울함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뢰인 억울함 털어내고 다시 기존 부대로 복귀하셨지만 아직 이 사건 제가 보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군내 규정에 의해서 진급심사 대상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분리조치 헌법소원을 통해 분리조치 제도를 개선해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분리조치, 이번 사건과 같이 무고한 상황에서도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헌법 소원 과정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들이 군인들이 무분별한 분리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인을 위한 변호사, 군변, 변경식 변호사, 장영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